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새롭게 이끌게 된 옥현진 대주교가 지난주 착좌식 이후 처음으로 가진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인권, 평화가 더욱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 말일 착좌식을 갖고 신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에 취임한 옥현진 대주교는 우리나라 6명 대주교 가운데 가장 젊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그만큼 더 발빠르게 대응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냐면서 윤공희, 최창무, 김희중 전임 대교구장들이 보여준 덕목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이 세 분의 대주교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서 정의, 인권, 평화를 위한 여정에 저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 배지를 차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 결과, 과정들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그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좀 기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광주대교구장 착좌 미사 강론에서 12구 참사를 언급한 것도 비슷한 연유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착좌식 때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세상은 좀 더 나아지고 평화도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겸손되게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 공감 능력으로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물 부족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물 절감률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당장 제한급수를 막으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물 아껴 쓰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시작한 주부 유정복 씨. 수도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수압을 낮추고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식기를 헹굽니다. 작은 습관만 들이면 수도 요금도 아끼고 절수 효과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조금만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전략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담그셔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사변기에서 그대로 손상도 없이 되고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곳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에게 벽돌 2,000여 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정용 변기를 한 번 사용할 때마다 6리터의 물이 내려가는데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넣어두기만 해도 많게는 30%의 절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서로 전략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시니까 우리가 전략하자는 마음으로. 하지만 현재 절약 속도로는 제한급수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물 사용량이 점차 줄어 월 평균 절감률이 4.2%까지 도달했지만 광주시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기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식당과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더 증가했습니다. 식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광주시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까지 절수 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제한급수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 전략 동참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동복댐과 주암댐 주변에 20mm가량의 단비가 내렸지만 하루 사용량에도 못 미치는 상황. 현재로선 물 절약 이외엔 제한급수를 막을 묘수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호남 최대의 놀이시설이지만 노후화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던 우치공원이 미래지향 테마파크로 거듭납니다.
근린공원인 우치공원을 테마파크로 변경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건데요. 복합 쇼핑몰을 추진 중인 롯데쇼핑이 이 용역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원과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선 광주 우치공원. 30년 넘게 지어진 동물원과 놀이시설 등의 노후화로 방문객이 뚝 끊겼고, 그래서 이 우치공원을 활성해보자는 취지의 용역이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용역 결과 우치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 이른바 테마파크로 조성해 다양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우리 가족 패밀리 파크라는 그 기본적인 본질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이 시의 기본 방침이고, 용역단은 광주시의 동물원 관람 동선 정비, 관람 편의를 위한 전기 카트 운행, 가족 쉼터 조성 등을 제안했고, 민자 유치를 통해 카라반 야영장 확대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림 레포츠 도입을 위해 일몰제로 해제된 산림 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편입하고 공원 안에 산림 경강 특화 호텔 등을 조성하자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캠핑장 부지에다가 호텔이 들어갔던 내용도 있었고, 또 진해마을 쪽 거기를 구역 외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을 확장, 이번에 정비를 통해서 또 호텔도 한번 이렇게 입지시켜보는 안도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요. 광주시의 기본 용역이 최종 확정되면서 롯데쇼핑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최종 보고회가 끝나자마자 해당 자료를 광주시로부터 전달받았고, 복합 쇼핑몰 부지 선정을 위해 우치공원을 수차례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제안서를 낼 경우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업 계획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롯데 측은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 여부와 부지 선정 등 결정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이번 용역과 복합 쇼핑몰 검토는 무관하다면서도 롯데 측이 복합 쇼핑몰 추진 방침을 확정한다면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입니다. 전남 지역 가금류 농장에서 최근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AI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0마리의 닭이 집단 폐사한 전남 한평의 한 양계장. 최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농장이 폐쇄됐고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km 이내 가금류 50여만 마리는 살처분됐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전남 무안군의 또 다른 농장 역시 집단 폐사한 종오리들이 고병원성 AI에 확진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빠르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 가금 농가에 대해 일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금류 농장은 모두 9곳, 전국 32곳에 30%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금류 농장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전남 지역에서만 147만여 마리에 달하는데 AI 발생 농장은 대부분 철새 서식지 인접지이거나 많은 철새들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전남은 겨울 철새에 의해 전 지역이 오염된 상태이고 철새 감염률도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하지만 겨울 한파로 인해 방역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당주가 지키는 것이 추워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 처소를 설치하고 매일 좀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농장 밖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드론 방역도 확대하는 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내일 새벽 4시 브라질과 상대하는 카타르 월드컵 16강 경기를 맞아 조규성 선수의 모교 광주대에서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선수로는 사상 첫 한 경기 2골의 주인공인 조규성 선수의 모교 광주대에선 총장과 학생 100여 명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단체 응원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자체 차원의 단체 거리 응원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지속되면서 광양항에도 물류 차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5.8%로 파업 후 줄곧 60% 초반대를 유지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상승했습니다.
장치율이 80%를 넘어서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항만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항만공사와 기업들은 화물연대,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긴급한 물량은 반출하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2일 밤 8시쯤 뇌출혈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생후 6개월 남자아기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부모의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지난달 30일 설사 증세를 보이는 아기를 해당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갔으며 현재는 몸 상태가 호전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대로 업무 복귀 중이던 경찰차가 택시와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차와 택시가 충돌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40대 택시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경찰차와 신호를 받고 직진하려던 택시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